문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TN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 종목명은 CJENM이고요. 예. 그 23만 원에 매입해가지고 비중이 15%인데 15%. 아이고, 예. 큰 편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속 썩었을까. 박정식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일단 네. 받아보세요. 네. 예.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전문가님. 네, CJENM 너무 높은 가격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CJENM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CJENM의 순자산 가치는 2조 8천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3조 2천억으로 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었죠, CJENM이. 그리고 또 실적도 전년 대비 조금 크게 원래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도 조금 전분기 대비 좀 낮아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 전년 동기 대비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분기 대비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좀 주가가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래도 네.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낮은 포지션에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조금 너무 많이 손실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좀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잡아보면 14만 원 정도 자리에서 일단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4만 원짜리는 추가 매수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14만 원짜리를 일봉상 캔들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추가 매수 자금은 조금 손절을 하더라도 바로 다 회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같이 물려 들어가면 그게 또 크나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14만 원에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되 물려 들어가지 말고 14만 원에 탁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만 일단 홀딩을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4만 원이 깨지면서 내려가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은 어차피 이미 크게 이제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15%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CJENM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87,000원에 물론 이제 시장이 악화되면 내려올 수 있는 극단적 구간이에요. 87,000원에 과감하게 지금 15% 비중이죠. 30% 비중을 추가로 들어간다면 평단이 대략 15만 원대까지 아주 강력하게 확 내려오겠죠. 15만 원 이하로. 그렇게 되면 8만 원 찍고 반등 나오는 그 구간의 가격 흐름에 충분히 평단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기 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87,000원까지 하중을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짜리에 15% 똑같은 비중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되 14만 원이 이탈되면 전량 회수해서 관망하는 전략으로 가고 거기서 만약에 더 내려오면 87,000원에는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 20만 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옆에서 듣는 저도 속 알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 매수 전략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CJENM 먼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G3BNT요. G3BNT.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29,000원, 예. 비중은 20% 갖고 있어요. 20%.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네네네. 한번 그러셨죠. 수익을 보고 다시 한번 예.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서 잡은 것 같아요. 네, 수익 한번 딱 털고 나왔는데 네, 좀 네. 내려갈 때 다시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좋아 하차기 보여서. 전문가. 예.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건지 하차기 전문가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상담 네. 받아보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지인 소개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예. 네, 24,000원대에서 잡아서 한 3만 원 정도에 팔아서 수익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예, 좀 내려갔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약간 눌리고 있네요. 제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제 네. 기본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요. 네네. 자, 이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3,000원짜리가 56,000원까지 갔던 이제 패턴인데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 어머니 네. 이게 기간을 많이 잡아서 보세요. 그래야지만 이 종목의 전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어머니. 네네. 자, 그러고 내려왔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네.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 박스권이 지금 조성이 됐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2로 가면은 다시 한번 56,9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에서 다시 내려온다 하면 여기 밑에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적인 지지가 붕괴가 돼버리니까요, 어머니. 이제 이해 가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머니께서 매수를 하시려면은 여기 8월 7일에 15,200원 있잖아요. 예, 요 예. 부근에 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2로 돌파를 하면은 홀딩하지만은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손절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기 박스권에서의 고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머니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어머니요?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8월 7일 15,200원대 왔을 때 이 가격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잡은데 여기서 잡았을 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하는 쪽으로 간다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에 또 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 여기를 네.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머니.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신약 쪽으로 가니까 네. 이런 우리가 이제 인구가 밀집도가 보면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예.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아프고 살려고 하지 아프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56,900원에 먼저 도달했어요. 산업보다도 선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좀 기본적인 이제 분석을 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이라든가 특히 단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가 나왔다 흑자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예요, 어머니. 어느 정도 이렇게 흑자로 좀 돌아서는 걸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어머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 가격대는 아까 보셨지만은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는 거 체크가 됐죠. 그러니까 네.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8월 7일 가격대 오면은 그때 재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 가셨으면은 네. 이해 가셨나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잘 나오시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꼭 응원해 드릴게요. G3BNT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속도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샘코 문의 주셨고요. 8,860원에 비중 50% 중장기로 보고 계시대요. 목표가 전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네, 샘코 최근에 좀 플라잉카 관련 이슈로 항공기 도어를 만들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았던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한마디로 아직까지 뭐 크게 수급이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샘코 일단은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샘코의 지금 시가총액은 698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현재 샘코의 순자산 가치, 즉 지배자본 총계는 27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또 적자 회사예요. 2019년에 또 적자로 지속적으로 또 2018년에 이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자를 내다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재무 구조로 탈바꿈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자, 278억짜리가 지금 697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건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아직도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8,860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만 그냥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고 장기 투자하신다고 또 물려 들어가시면 또 크게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술적 포지션만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포지션은 일단 8,43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꺾이고 시세도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8,43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즉 손절 라인 잡고 자,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오면 걸릴 수 있는 저항 자리가 8,87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8,870원 저항 여부 한번 체크하시고, 즉 본전 지금 매수 가격이 저항 라인과 지금 거의 맞물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줘야 9,400원 정도 자리까지 수익 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8,430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손절 라인 잡고 8,870원 저항 여부 한번 판단한 다음에 저항이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못 나오고 저항받는다 싶으면 빠르게 본전 처리하고 기술적으로 재공략하시고,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 9,400원까지 노리시면서 매도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870원 구간에서 다시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샘코 체크 도와드렸고요. 여러분 문자 지금 주셔도 저희가 채택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 주고 계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05원, 비중 3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직은 수익권이시긴 한데 오늘 주가가 좀 흔들립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능형 로봇 해가지고 제조업 쪽에 관련해서의 그 인공지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매출 좀 구조를 좀 보면은,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조업용 로봇 쪽이 99.14%가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산업 자체가 보시면은 공장이라는 거 보면은 제조업 자체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같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좀 괜찮겠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해 좀 적자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 봤을 때 유보율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서 사내에 보유를 해야지만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신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해서 사업을 다각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조금 빈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 구조로 봤을 때는 조금 빈약한 부분이고, 근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양호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종목을 이제 주봉으로 그냥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크게 지금 파동이 좀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의 지금 매수한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 자리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언제쯤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겠느냐? 아마 그게 관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 자, 어제 이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제 양봉의 절반, 몸통의 절반 아직 깨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깨진다 하면은 내일 아침에 시가가 낮게 잡히면은 계속해서 밀릴 수 있고, 시가가 높게 잡히면은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전일 양봉, 오늘 음봉이 절반 깨는지 안 깨는지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자,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자,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5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휴림 로봇 체크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대신증권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12,750원에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주들은 거의 다 이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죠. 보험주도 엄청난 저평가고 또 은행주들도 엄청난 저평가고 거기에 증권주들도 당연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나마 대신 증권주들이 다른 이제 보험주나 은행주들에 비해 자산 가치 대비 조금 부각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평가인 상황이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배자본 총계가 지금 2조 정도를 찍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6,300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절반 이하로 현재 그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이제 증권주들은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강세였을 때 주가가 조금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시장과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면은 좀 증권주들은 좀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증권주들을 좀 노리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증권 시장도 다시 또 호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증권주들을 바라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증권주를 좀 쉽게 접근하면 즉 접근하기 어렵겠죠.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주들은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기술적 베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750원 크게 지금 손실권으로 안 들어가셔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고 매매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2,1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기술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2,100원이 이탈이 된다면 다시 이제 전저점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지그재그 횡보 파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오랜 기간 또 손실권으로 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1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홀딩을 이제 유지하시는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2,1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12,8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만약에 12,1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나왔을 시에는 만약에 상승력이 크게 나오면서 시세를 만약에 분출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가상 포지션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터져주면 14,7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장이 한번 크게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경제 또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돼야지 갈 수 있는 자리가 14,800원짜리입니다. 그냥 대신증권 개별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증권주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12,8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12,800원을 또 살짝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그재그 파동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고점 13,400원 정도까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더 노려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증권 자세히 분석해 주셨네요. 문자 조금 더 보고 전화 받아볼게요. 엑셈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2,990원,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해서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하채기 전문가님, 아마 몇 달 전에 매수하시고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팔까요? 예.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재료를 봤을 때는 빅데이터 솔루션 해가지고 클라우딩 컴퓨터에서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의 DB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은행하고 좀 관련이 좀 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만은, 일단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주가가 고평가가 좀 되어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 966억, 그 다음에 매출액이 한 324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조금 높다라는 것 보겠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예상 봤을 때도 354억 쪽에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 749억, 그래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조금 높은 그런 축에 좀 들어간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추세가 계속해서 우양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에 좀 반등은 좀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빠졌다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좀 돌리기에는 좀 실적이 좀 부족하다, 주가 대비해서. 일정한 반등에서 이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매수가에 좀 오신 것 같아요. 2,970원이네요. 내일 정도에 봤을 때 좀 매수가에 오면 정리한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주가라는 게 거래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NH투자증권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의 친절한 상담 원하시는 분 전화 주고 계시고요. 문자 보고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AFW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950원, 비중 20%. 꼭 좀 부탁드린대요. 박정식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AFW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튬 이온 2차 전지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죠. 그게 음극 마찰 용접 단자, 그리고 음극 마찰 인가공품을 지금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2차 전지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또 시장에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9,000원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미 너무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고,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상장주를 노리실 때는 항시 이제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데 현재 지금은 상장되는 가격이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형성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이 AFW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로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장됐을 시에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은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 회사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693억입니다. 69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383억이에요. 즉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실적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13,4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4,4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4,9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AFW였고요.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신 안녕하세요. 스토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사이맥스 1,750원에 10% 비중 10%입니다. 아이고, 이거 고생 오래 하셨겠는데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되게 좀 됐어요. 그죠. 그죠. 네. 딱 느낌이 좀 그래요. 일단 그래도 바닥 짚고 올라오긴 하는데요. 하채기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손실이 좀 보고 계시는데, 예. 자,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서 이 사이맥스가 그래서 5,552원에서 18,700원, 거의 한 230%가 넘게끔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일단은 가격 조정은 끝났어요, 어머니. 여기에서요. 여기 보시면 네.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가격 조정이 끝났는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가격 조정이 끝나고 바로 가기도 하지만은 가격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머니. 근데 보시면은 이게 원바닥, 투바닥 또 여기까지 내려와서 쓰리바닥 찍고 기간 조정을 주다가 갈 확률이 높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이 않으시니까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여기 8월 6일에 6,040원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내려오시면은 조금 10% 더 비중을 좀 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재무구조적으로도 봤을 때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992억,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1,335억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사내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1,900% 되고 부채 비율이 28%에게 빚이 없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회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또 사업으로 또 투자를 해서 성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튼튼하니까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저평가 진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저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고 보세요? 요거 8월 6일에 6,040원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안 오고 어머니 여기 9,400원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박스권 있죠? 그 4월 4일 날 이 박스권 이 부근까지 안 내려오고 먼저 올라가면 그 가격대에서 한번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다시 8월 6일 이 가격대 오면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샀다 팔았다 요 전략. 시청자님, 도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벡스까지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요. 여러분 전화 계속 주십시오. 시간 안 되면 내일이라도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3,904원에 7%. 손절해야 할까요? 울고 계세요. 박정식 전문가님. 네,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지금 요 정도 규모의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을 보면 좀 요즘 최근에 좀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5년도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섹터였고요. 이미 좀 상당히 많이 이제 고평가 상태에 올라갔다가 이제 주르르륵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부각받았던 주가가 아직까지 좀 덜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아직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무엇이냐? 다른 화장품 소형주들에 비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나는 지금 809억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잡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특히 이제 2018년 4분기부터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긍정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건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실적 발표 이후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아마 시청자님이 아마 그 관군제 관련 관군제 관련 이슈를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미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관군제나 아니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나 이런 이슈는 끝났어요.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실적 기대 감으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반등력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3,590원 정도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하시면서 반등 나오면 3,850원 정도에 이제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술적 전략. 근데 만약에 이제 3,590원이 깨지면서 내려오면은 어차피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 날 것 같으니까 3,39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등 나오면 대략 뭐 3,600원 이상에서 기술적 평단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속도 조금 내서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단가가 6,54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하채기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구충제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오는데 또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실적을 한번 좀 보면은 자 올해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한 감소를 하는 그래서 54.6% 감소 나왔다. 이게 실적이 또 거기다 또 안 좋기 때문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그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이 정배열이 돼야 하는데
두 개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21선이 붕괴가 된다면 61선까지 열려서 지지가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조금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좀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분봉을 좀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분봉이야 뭐 자기 나름대로 편하신 분 5분봉이라든가 뭐 10분, 20분, 30분 각자 기준을 잡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일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또 여기서 나왔다가 한 일정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 부근이 한 6,5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매수가가 8,100원, 비중 30%, 손실이 좀 깊으십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일단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예상치 컨센서스에 비해 이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승력이 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은 3,252억인데 현재 지금 순자산 가치는 2,179억이에요. 물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좀 많이 물려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또 상당히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기업이니 이 상태로 내려오면 손절하지 마시고 차라리 6,100원에 과감하게 비중을 더 늘리셔서 평단을 끌어내려갖고 반등 나오면 그 반등이 한 대략 7,000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6,1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럼 7,000원 정도의 평단 이상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 6,100원, 상단 7,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바로 가겠습니다.